자세히 보면 조금씩 떨어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병명 자체가 이제 원인을 모른다는 거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에 주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일입니다. 오늘은 손떨림과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누구든지 아주 미세한 정도의 손떨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이제 증가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어떤 이제 질병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본태성 진전이라는 병하고요. 파킨슨 병이 이제 대표적인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슨 외상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흔하지는 않지만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에 의하여 손떨림이 그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손떨림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레스팅 트레모라고 그러죠. 정지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제 트레모가 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동작이나 자세를 취할 경우에 나오는 떨림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나 동작을 취할 때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체위를 취할 때 나타나는 체위성 떨림이 있겠고, 능동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떨림이 있겠고, 특정 체위나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하게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떨림, 이렇게 여러 종류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파킨슨 병의 초기에는 휴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걸 레스팅 트레모라는 거가 이제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본태성 진전의 경우는 대개는 이제 어떤 체위를 취할 때 아니면 동작을 할 때 나타나는 이제 떨림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뭐 양치를 한다든지, 뭐 식사 중에 이제 수저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취하거나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이 떨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걸 이제 흔히 호소를 하십니다. 그 정도가 심해져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기준은 환자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얼마 이상 되면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떨리는 게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양치를 한다든지, 뭐 물을 마신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단추를 꿰고 하는 이런 동작을 한다든지, 손 떨리는 것 때문에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제 동작이나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병원에 가서 그거를 치료할 방법을 이제 찾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제 남들의 이목에 뜨이고 남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굉장히 사회생활 하시는데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겠죠. 파킨슨 병이라든지, 뭐 외상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의 2차적으로 나는 경우는 물론 그 1차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방하고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사실은 본태성 진전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그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진행을 안 하도록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본태성 진전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손떨림 외에는 다른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손떨림에 동반하여 이제 머리가 같이 떨리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이제 같이 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떨리는 거가 거의 유일한 증상이고, 다른 장기의 기능 이상이나 다른 신경학적 장애가 이제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연구를 통하여 뭐 여러 가지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가 떨림 증상에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본태성 진전의 발생 및 이제 진행에 있어서 어떤 유전적인 이상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60세 이상 인구에서의 이환율이라고 그러죠. 유병률이 한 이제 4% 내지 5% 정도 되는 비교적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른 연령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는 되게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자의 병력을 들어보고 이학적 검사를 해서 손떨림 외에 다른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MRI 검사를 해서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2차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그런 게 없음을 확인하고 본태성 진전을 이제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본태성 진전의 1차적인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죠. 효과가 있다고 뚜렷이 증명된 약물이 대개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항경련제 계통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는 이제 그 베타 차단제가 많이 쓰입니다. 그 약제는 원래는 그 고혈압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썼던 약제이고, 부작용으로는 심장박동이 느려진다든지 저혈당증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그게 만족스러운 정도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에 반응하는 경우는 약 한 전체 환자의 한 50% 정도, 50% 내외이고, 그 나머지 이제 50%의 환자가 이제 잠재적으로 그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약물이 원인적으로 신경계의 균형을 더러 잡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을 때만 이제 증상이 완화되는 거고, 그 약을 먹다가 중단하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은 그 병소 제작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뇌의 그 떨림과 관계되는 특정 부위를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치료이죠. 전극을 뇌의 깊은 부분에다가 이제 삽입을 합니다. 거기다 고주파를 흘려주게 되면 그 고주파에 의해서 이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극이 위치한 주위의 뇌 조직이 그 열에 의하여 변성돼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주파에 의한 그 병소 제작술입니다. 감마나이프라는 그 방사선 치료 장비를 이용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방사선을 아주 좁은 부위에다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쪼이게 됩니다. 그럼 그 조직이 그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받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조직을 괴사시키는 그런 거와 같은 이제 효과를 얻게 되는 게 이제 감마나이프의 방사선 치료고요. 지금 현재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전극을 머릿속에 이식을 합니다. 그 전극과 연결된 그 배터리, 전지를 몸에 지닌 채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전기 신호를 그 전극을 통해서 그 뇌에다 전달합니다.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부위에 뇌 기능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떨림을 억제하는 건데, 특징이 이제 그 전의 치료와는 달리 가역적이라는 겁니다. 뇌 조직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고 전기 자극을 주는 동안 기능을 변화시켜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거고, 환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극하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자극을 중단할 수도 있고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기공명 영상 유도하에서 집속 초음파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방사선 대신에 초음파를 우리가 치료 대상으로 하는 부위에다가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에 의하여 전달된 에너지가 뇌 조직의 온도를 조금 올리게 됩니다. 온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 뇌 조직은 완전히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그 도입이 된 방법입니다. MR 영상만 얻어서 그 영상에서 우리가 초음파를 쏘아주는 부위를 설정해서 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비침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피부 절개가 필요 없고 두개골 절개가 필요 없고 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이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마나이프로 방사선을 쪼일 때는 그 방사선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치료 효과나 합병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몇 주,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지나서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음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와 합병증의 발생은 시술 당시에 현장에서 즉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와 비교했을 때 이제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이 됐고 기존 치료에 못지않게 또는 더 우수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MRI를 실시간으로 찍어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 치료죠. 그래서 우선은 MRI실에서 뭐 짧게는 뭐 한 2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정도를 이제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니까 치료에 이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두개골이라는 거가 이제 원래 그 초음파가 투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해부학적인 특성상 두개골이 너무 두껍거나 두개골의 피질이라고 그러고 두개골의 수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적정 비율이 뭐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시술을 하더라도 초음파로 적정량의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치료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고요. 뇌신부 자국술을 했던 환자에서는 몸속에 이물질, 기구가 이제 이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다른 수술적인 치료를 받았던 환자에서 이 초음파 수술을 받는 거는 거의 어렵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노령이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손 떨림을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원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십시오라고 그러면은 그 수술 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음파 수술이라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